예,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업종별 전망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PR 파트너즈 이재준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거부터 시작해보죠. 예. 반도체입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글쎄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감들, 빅사이클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날씨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맑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21년 그 디램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디램 시장에서는 2021년에 이 서버 수요 회복과 공급 증가율 둔화에 따라서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업황에 대한 회복 국면이 진입함에 따라서 이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5G 스마트폰이 침투율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화웨이 제재에 따른 오포나 이 샤오미 그리고 비보 등이 이제 디램에 대한 탑재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수요 회복이 또 이뤄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신규 서버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텔에서 CPU 출시를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2분기 때 촉발될 부분에서는 DDR4에서 DDR5로에 대한 전환, 이 교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디램 수요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올해 하반기 때는 모바일 디램이 선방을 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서버 디램 쪽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모바일 비중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디램 현물가가 11월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DDR5에 대한 세대에 대해서 교체 사이클과 반도체 업황이 현재 하반 경직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에서 이 수요처가 보급률 상승 시에 수요 성장이 한계에 이뤄서 이 PC나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 서버로의 중심축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점유율 확대를 의지로 해가지고 2020년에 이어서 1분기까지는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들어서면서 클라이언트랑 이 엔터프라이즈 쪽 관련해서 SSD 수요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공급 과잉이 판가락이 되면서 오히려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 때는 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살펴보면은 일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통신칩이나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선단 공정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파운드리 시장의 구조적 성장성이 예정하고 있고요. 일단은 공급 증설 구도화에서 파운드리 업계의 가격 협상력은 더욱더 공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퀄컴과 엔비디아를 3분기부터 이 수주를 받았거든요. 네. 이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재평가됨에 따라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팹리스 고객사들이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팹리스보다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이 가시적인 성장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맑은 표시를 줬고 자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정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더 오른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좀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대체로 이제 IT 부품주, 어쨌거나 대장주들에서 수주를 따내서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역시 IT 반도체주들이 잘 감에 따라 성장이 나타남에 따라서 당연히 부품주들도 이제 맑아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내년 반도체는 빅사이클이 진입에 따라서 부품주가 수혜를 받는데 일단 그 2022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초호황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메모리 반도체는 전방에 대한 재고 소진 이후에 리스타킹으로 인한 재고 축적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다른 쪽 업종보다는 기저효과 강도가 다른 IT 부품보다는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랜드가 이제 또 고단화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 고객사의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증설 부분과 이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대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장비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차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당연히 될 것 같은데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모멘텀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 수소차는 당연하고 대규모 투자 소식도 있었고 로봇 업체 인수 소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모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내년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2021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량을 좀 봤었을 때는 8,500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14%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동률이 많이 줄고 출하도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년을 봤었을 때 좋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맑음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관련해서는 북미, 유럽 등 지역의 수요 개선과 시장 점유율이 상승에 따라서 결국은 판매량이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는 426만 대, 기아차도 316만 대로 전년 대비했을 때 현대차는 17%, 기아차는 19% 이상 판매량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전기차나 친환경차 판매가 증가를 인해서 재료비가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SP 판매 가격, 평균 판매 가격이 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2020년 고점을 해서 하향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인건비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현대차의 그 50대 이상의 인구가 그 직원 수가 4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후반 인력들이 정년퇴직이 본격화에 됨에 따라서 인건비 비중이 2019년 작년에는 9% 수준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7%까지. 그래서 원가적인 측면에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2분기와 3분기 실적에서 좋게 나타났죠. 그런 부분에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좀 믹스 개선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ASP 증가로 인해서 물량까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교통안전국 관련된에서 현대 기아차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었던 부분과 엔진 관련 부분들에서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밸류에이션 제약을 걸었었던 부분들인데 소멸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서 정상화,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고 신형 3세대 플랫폼 쪽, 이 플랫폼과 그다음에 전동화 그리고 고급화로 통해 가지고 3대 전략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맑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일맥상통하는 업종 가운데 뭐 이제 전기차 배터리 또한 뭐 여기에 더해서 ESS까지 더한다면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2차 전지 업종도 맑음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은 계속해서 이 성장성이 큰 섹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산업이 16년 이후에 두 번의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과 18년에는 테슬라 모델 3의 판매량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1차 랠리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코로나19가 인해서 충격이 발생했고 유가 하락이 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부가 내연기관을
규제 완화해야겠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식되고 있고요. 지금 2차 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유동성 효과와 유럽에 대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1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결국은 환경 정책과 플랫폼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결국은 제 3차 랠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전망의 근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전기차 판매량이 2021년에 312만 대로 한 2배 이상,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해가지고 침투율 자체도 3.8% 정도로 또 근계를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지금 전기차 침투율을 30%를 잡고 있거든요. 전체 글로벌 판매량에 대비했을 때. 예. 그러면 장기적인 성장성에 있어서는 일단 여력이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신정부가 들어감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유럽에서의 강도 높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연장이나 성장 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지역별로 봤었을 때는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이 쌈끌이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테슬라가 성장을 주도해온 이 공급 시장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이나 국내 현대차 등 이 다른 자동차 OEM 메이커 업체들이 결국은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적인 부분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그 OEM 업체들 모델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2021년을 봤을 때는 지금의 2차 전지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지속적인 증설이 발생을 하고 가동률이 상승이 된다면은 결국은 고평가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산업 자체가 도입기 막바지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은 충분한 여력이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장 여력이 많이 있고 역시 주가 상황들도 상승 여력이 그만큼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맑은 표시를 줬고요. 이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산업 트렌드 당연히 이렇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니까 IT 플랫폼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산업 흐름이 뭐 코로나19가 잡힌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질 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용하겠지만 최근 주가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그냥 기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년은 구름입니다. 일단 구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광고 부분은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커머스 부분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컨택트가 되면은요, 커머스 시장에 대한 컨택트 소비에 대한 증가가 발생에 따라서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 웹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 시장을 이제 크게 보고 있는데 일본 시장만 봤었을 때는 시장 규모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이나 이런 콘텐츠가 증가를 해도 제가 봤을 때 올해 성장률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핀테크 쪽 관련된 부분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핀테크가 결제액이 증가를 하고 계좌 잔고가 증가를 하면은 이에 따라서 또 투자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출을 증가하는 이 구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금융활동에 대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다. 다만 모든 전사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부분에 대한 기고효과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내년에 대한 이 전년 동기 올해 대비했을 때 성장률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이 주가가 상당 부분 땡겨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구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기상도에 지금 맑음이랑 처음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구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혹시 비도 있습니까? 비는 사실 원래 비를 주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사업 부분 중에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름으로 준 거고요. 오늘 뭐 업종 섹터 전망 관련해서는 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다루게 되는 업종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투자 이견이기도 하네요. 사실 그렇죠. 구름이라고 해도. 예. 주가가 참 많이 올랐었고 어떤
올해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그룹이라는 기상도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선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하반기에 갑자기 이제 LNG선 수주 소식도 잇따라 막 계속 들려왔고 환경 자체가 지금 조선주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내년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주는 맑음입니다. 일단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유가가 상승을 하면 조선주 업황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입지에서 일단 2020년에서 조선 4사의 신규 수주가 현재까지 151억 달러입니다. 근데 현재 목표치를 46% 달성을 한 상태인데 상반기 때 좋지 않았는데 10월 30일 이후에 54억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반영이 되면서 수주 금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연말까지 현재 예상 수주 금액이 185억 달러를 보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 조선선의 목표치가 봤었을 때 한 70%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중에 이 6월이죠. 카타르 LNG선을 배척을 슬롯 예약을 했고 이후에 코로나19 제약선으로 수주와 주가가 주춤했는데 10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따라서 경제 재개가 기대함에 따라 이 유가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환율도 1,100원 이하에서 형성이 됨에 따라서 이 발주 타이밍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선 4사 주가가 최근에 30% 이상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내년 조선에 대한 신규 수주가 이제 올해 못 받았던 부분들이 이연이 돼서 이연 물량을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300억 달러 이상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 건조요양서 LOI 체결된 수주를 파악했었을 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VLCC 관련해서 10척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이 컨테이너선 6척, 현대중공업 미얀마 이 해양 플랜트에서 4.5억 달러에 대한 그 연말과 내년에 1분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021년으로 이연된 부분이었던 부분이 모잠비크 관련돼서 LNG선이 17척, 그리고 카타르 LNG선 계약대기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보통 3개월, 6개월 이후에 성과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연 물량과 교체 수요, 경제 재개에 따른 발주 증가 예상이 이 조선주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도 업종 전망과 함께 맑은 표시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금융업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사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증권과 은행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증권이야 코로나19 이후에 역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종군 중에 하나이고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투자 전략 물어봐도 항상 결론은 증권주로 나는 경우가 굉장히 최근에는 많았기 때문에 역시 지금 상황은 긍정적인데 이게 내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글쎄요 최근에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약간 좀 상반되는 다른 결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증권과 은행은 둘 다 구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 대비했을 때 2021년에는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 관련해서도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 시장을 봤었을 때는 코로나19 종식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정상화가 된다고 만약에 된다면 종식 이후에 유동성 확대가 기조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업종은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증권업종은 호재를 반영이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거래 대금이 동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구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은행업종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이슈가 있으나 내년에 2021년을 봤었을 때는 최근에 NIM이 이 순이자 마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좀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를 했었을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달라진 인식이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감안했었을 때는 사용 패턴을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4대 은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예금 확보율에서 조금 저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대출 옥죄기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은행업종에 대한 내년 분위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과 은행에 대해서는 구름 표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철강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왔을 때부터 원자재 가격들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한 뭐 건설이나 조선, 자동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만큼 철강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는데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맑음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2021년에 이 세계 철강협회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세계 철강 소비가 4.1%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외 국가들이 코로나19 영향에 대해서 큰 폭의 감소를 2020년에 보였는데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북미나 중남미 쪽 관련해서 철강 소비가 5%에서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서 빠르게 경제 회복을 보여줬죠.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은 지금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부 정책이 나타남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당연히 2020년에도 성장을 했지만 2021년에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풍부한 이 기존에 풀렸던 유동성을 가지고 2021년에 이 SOC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살펴봤었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수입 철강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시켰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담은 없었는데 커터제 흔히 말해서 이 물량 커터 제한을 받았었거든요. 이 물량 커터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타격을 좀 받았는데 이 최근에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철강제 공급이 부족한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수입 철강제를 그 원활한 소재를 좀 조달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수입 제재 완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 철강업체의 이 센티멘탈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4조 4천억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올해보다 거의 80% 이상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업황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제품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스프레드 개선이 나타나서 결국은 철강업체는 전반적으로 업황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철강 쪽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는 물론 시간도 넉넉치 않기도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워낙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신약 개발이 비중이 높으냐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쪽이 높으냐도 구분을 해야 되고 CMO나 CDO 기업이냐 아니냐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냥 여러분들도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만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구름입니다. 어떤 구름? 예. 뭐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서 병원 내원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장기 처방을 받은 환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의약품 관련해서 매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회사들의 매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내년에는 백신이나 치료제 쪽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 치료제 생산 업체나 유통 관련 업체들이 실적 개선이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게 CMO 업체들이겠죠. CMO 업체 관련된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들면서 바이든 케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인의 97%를 공공보험에 가입을 확대하게 하고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약가 인하도 지금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또 부각을 받냐면은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원래 의약품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결국은 CMO와 바이오 시밀러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따로 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세분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이재준 이사께서 보는 내년 탑픽 업종 좀 골라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맑음으로 표시한 업종들이 대부분 컨택트 쪽입니다. 제조업 네. 기반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섹터를 봤었을 때는 저는 항공과 화장품을 또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도 아이폰 물량이 OLED로 전환함에 따라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 올해보다 60% 이상 더 OLED 탑재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업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업종들을 쫙 훑어봤습니다. 업종별 전망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탑픽 업종으로 항공과 디스플레이, 화장품까지 꼽아봤습니다. IPR 파트너즈의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